그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하면서 요즘에 조금씩 시장의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금리도 지금 계속 동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값 반등에 대한 신호가 좀 나타났다. 두 박사님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반기부터도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내년까지 생각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집값 반등에 대한 그 신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견해들 어떻게 그 좀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길래 이런 일단, 얘기를 합니까? 네, 일단 그동안 이제 금리라는 것도 상당히 큰 발목을 잡고 있었죠. 네. 그래서 미 연준에서도 3월에도 기준금 0.25% 정도 인상을 했지만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다는 좀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이 금리 인상이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정세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내부적으로 또 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갑자기 이런 사태가 터지면 또다시 금리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미국 연준과 이 또 다른 사태에 대한 이런 금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 이 훈풍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또 한 거는 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둔화가 된 걸로 나타났어요. 어쨌든 이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보다 6% 올랐는데 지난 1월 6.4%보다 5% 줄여서 가장 적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래 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 강조하는 CPI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이 상승폭을 키웠다는 점이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부분 평가되면서 이 연준의 기준금리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이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이제 정부가 또 다른 정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좀 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쪽으로 활성화를 한다면 더 됐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가 분명히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이런 경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기 때문에 이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내년도 상반기 특히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 상반기에서는 상당히 좀 더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참 이 부동산하고 선거하고 연결이 진짜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뭐 참 붐업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면은 보도된 시장의 의견들 주면은 참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난관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집값 상승에 대한 그 반등 신호도 또 예측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그 두성기 대표님 거의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뭐 시작됐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저도 외로웠습니다. 네. 굉장히 고독하게 저 혼자 상승론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욕도 많이 배부를 정도로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제 2021년부터 시작된 어떤 금리 인상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끝이 보인다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이 충분히 있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맷집이 좀 생기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거래량 증가로 나타난 것 같고요. 또 국토연구원에서 2월 달에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22년 6월 달 이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를 넘었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많았다는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향후에 있어서도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 다지기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총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은 뭐 국민의힘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좀 더 이 우리가 민생과 관련돼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법안들이나 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 심리적인 위축에서 벗어나는데 그러한 따뜻한 훈기로서 되어줄 때 전반적으로 시장은 정상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사실은 가장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지금 약간 그 간과시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거의 이제 종식, 팬데믹이 지금 종식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면서 거래를 하러 사실은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발걸음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사철과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데는 이러한 심리적 회복 부분이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수치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나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한 종식 가능성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거래 심리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 쪽으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직은 많이 미완성인 그런 제도라든지 또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금리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가셨고 코로나 부분도 종식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을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면 저는 그 앞으로 향후의 부동산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은 언제 투자해야 될 것인가 혹은 주택을 구입해야 될 실수요자는 언제 내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미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